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시류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외국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7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이죠. 오늘 네. 새벽까지 미국 증시 많이 출렁출렁 할 때 이 완전. 소비자 문가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9.1% 해가지고 출렁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예. 어젯밤에 이게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9시 반을 앞두고 제가 속한 여러 가지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거의 무슨 그 숫자를 보고 7분 남았다, 뭐 음. 5분 남았다 이러고 예. 있는 거예요. 발표하자마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죠. 네. 9.1. 예. 그러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양봉, 음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대 음봉이 쫙 나타난 거예요.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어요 초반에. 그래서 다들 이제 큰일 났다.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오나 했는데 나스닥이 시작은 하락 출발했지만 점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순간에 또 상승까지 네,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플러스로.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거 아닌가벼 음. 이러면서 나스닥을 따라 움직여서 상승으로 다시 갔고요. 다시 2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소비자 물가까지 코인 시장 큰 영향을 미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은요, 사실 코인 내부 이슈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냥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코인 시장 이제 이번 주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첫 번째는 또 마운트 곡스. 아마 굉장히 지겨우실 거예요. 네. 마운트 곡스. 두 번째는 진짜 비트코인 ETF. 네. 세 번째는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네. 라고 갖고 네, 와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죠. 음. 첫 번째 또 마운트 곡스. 음. 예, 마운트 곡스 뭐 식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음.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네. 있어요. 예. 아마 마운트 곡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죠. 아주 옛날. 예, 맞아. 예. 전문 기자니까. 사실 이 마운트 곡스 뉴스는 이 코인 시장의 이게 공포감, 이걸 이제 우리가 FUD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잖아요. Fear, Uncertainty, 그다음에 디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하여튼. 예. 공포감 음.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판에는 하나가 마운트 곡스, 하나가 테더 리스크. 테더 리스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테더라고 하는 게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기축 통화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스테이플 코인의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얘네가 진짜로 원래는 1달러 어치 맡기면 1달러 어치의 USDT 테더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진짜 1달러 갖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 여파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이 하나가 얘기는 아마 많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마운트 곡스인데 마운트 곡스. 이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건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했던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카드 게임 할 때 이렇게 카드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네.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기서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카드를 교환하는 교환소였어요. 음. 그런데 이게 2010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전환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13, 14년 당시를 보면은 거의 비트코인 거래,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 네.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그게 또 놀랍게도 일본에 있었던. 네, 맞습니다. 약간 여기가 이제 마운트 요거를 곡스죠. 연원으로 가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랑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가격 상승도 왔고요. 2011년에 비트코인 1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2013년에 급격히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2013년 말에는 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싼 가격인데 네. 당시만 해도 1,0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1달러에서 1,000달러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갑자기 2014년 초에 사건이 터집니다. 마운트 곡스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해킹을 당해서 당시 거래소가 갖고 있었던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 뭐 해가지고 그게 가장 장점이다 그랬는데 거래소가 해킹 당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쇼킹한 뉴스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이른바 2015년까지 이어진 침체장을 갖고 온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마운트 곡스 네. 해킹과 그에 따른 파산 사건인데 처음에 85만 개를 도난당해서 이거 어떻게 물어줄 게 없으니까 파산을 신청을 했고요. 이걸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만 개 정도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뭐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네.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음. "야 그러면 이제 지금 20만 개 있으니까 요거 이제 나눠 갖자. 음. 그래서 우리 피해를 네. 보상받아야 되겠다." 소위 이제 청산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청산하고 이제 음. 그 다 나눠 갖자 돈을 이제 남아 있는 나눠 거. 갖자.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4년 지나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음. 벌어집니다. 아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당시 고점이었던 $1,000는 우스울 정도로 2017년에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확 급등했죠. 올랐어요. 예. $20,000 가까이까지 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 이거 빨리 좀 이제 나눠 음. 가져서 그냥 음. 빨리 그냥 나 현금 챙기고 싶어.' 음. 라고 했던 채권자들이 음. 이게 시간이 음.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걸 당시에 현금 청산 가격으로 받으면 정말 손해질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강제 존버를 한 꼴이잖아요. 예.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비트로 비트코인으로 받아야죠.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네. 이런 사람도 이제 생기기 그러니까 시작했겠죠. 이제 요거를 예. 돌립니다. 청산이 아니고 음. 기업 회생 절차로 돌려버립니다. 음.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해요. 그래서 네. 도쿄 파산법원이 회생을 이제 승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러면 이제 회생이 되게 되면 이 이제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네. 이 물량 나오네 지금 네. 회생 절차가 어디까지 네. 진행됐네라고 하면서 이거 나오면 가격 떨어진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계속 계속 마운트 요걸로. 옥스 얘기가 이제 계속 어. 나온다 이거죠. 이게 네. 이제 거의 대장정 그 긴 대단원을 아마 마무리할 것 음.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도쿄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네. 요걸 이제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언제 나오지 했는데 6일 날 이 파산 관제인이 고바야시라는 변호사거든요. 네. 이분이 채권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계좌 보유자에 대한 비트코인 성환을 준비 중이다. 채권자는 비트코인 캐시, 현금 가운데 지급받고 싶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거의 최종적으로 이제 받을 때가 다 네, 됐다 맞습니다. 이런 받을 거야 다 느낌이 나오네요. 근데 아직 메일에는 정확한 피해 배상 시작일은 언제고 성환 네. 예정 자금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음.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기에 한 8월 말에 시작이 음. 돼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정확히 제가 아까 20만 개가 발견이 됐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쓴 비용 때문에 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정확히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이 고바야시가 갖고 있는 지갑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갑이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한 13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더라고요. 음. 대략 한 14만 개 정도가 아마 분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시장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새로운 지금 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처음에 이게 만약에 이거 시장에 당장 나온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이 사람들이 지금 팔아도 지금 가격이 $60,000에서 보면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네.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1,000대였으니까 그래도 그때. 네.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팔아서 더 떨어지게 빨리 팔아서 뭔가 헌금 회수를 위해서 시장에 이 물량을 쏟아낼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지금도 약세인데 더 떨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크립토 인플루언서라는 헬시 포켓츠라는 사람은 네. 채굴자들이 1만 개 이상을 팔면은 물량 폭탄 터진다. 그럼 가격이 $10,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 또 일부에서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 바닥이라고 말하는 마당에 받았다고 그걸 낼름 시장에 내놓겠냐. 상승하길 기다리겠지.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네. 예. 그리고 정확한 물량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왜 그 채권자들 중에서도 돈이 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모펀드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우리가 채권자들의 비트코인 그 상환권을 사줄게. 대신 돈을 먼저 줄게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얼마의 물량이 처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자들 가운데 이 물량을 이미 정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당장 비트코인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14만 개의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그 입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 그 바이낸스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 자꾸 이걸 가지고 사골처럼 우려서 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전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닐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또 마운트 곡스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사골 뉴스 사골. 항상 나온다. 우려먹는 뉴스다 하는데 뭔가 진전 상황이 있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진짜 비트코인 ETF입니다. 네.
비트코인 ETF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 ETF 나왔다고 뭐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런 것 예.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진짜라고 해서 네. 쿼트를 쳤는데 이게 뭐냐?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그 선물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예. 선물. 작년 10월에 나왔던 거. 네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진짜라는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걸 갖고 있진 않는 그 거거든요. ETF가 저기 비트코인을 직접 산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네.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ETF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 자금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간접적인 비트코인 공급을 확대하긴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수요 확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는 뭐냐? 그러면 현물 비트코인 ETF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정말로 수요를 확대하는 거예요. 기관 돈이 들어와서 네. 진짜로 비트코인 사는 실제 거거든요. ETF가 설정이 되고 그 ETF에서 비트코인 산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 약간 사람 수요가 늘어날 거다. 맞아요. 뭐 이 기대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SEC 입장이 굉장히 강경해요. 미국 SEC 는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요 승인을 맡고 있죠 지금. 네. 예. 이게 강경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물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과 투자 주체들이 현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다 반려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아크 인베스트 우리 돈나무 언니가 있는 네. 곳 여기와 패스우드. 네, 21 쉐어즈라고 하는 곳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네. 요거에 대해서 원래 이거 심사 기한이 7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안 내리고 8월 30일로 연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 고려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다른 곳들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하거나 아니면 심사를 연기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거나. 예.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SEC 입장에서 뭐냐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 뭐 투자자 보호 장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가 기준으로 삼는 그 가격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CME 시카고 하는 상품 거래소. 맞아요. 예. 여기는 CFTC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규제 당국이 관할하는 거래소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여기서는 뭐 가격 조작이라던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물을 보자면 비트코인이 어디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느냐?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들인데 바이낸스 여기는 도대체 미국 그 증권 당국 입장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 조작이 일어난다라고 음. 해도 조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거래소가 관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조작된 가격으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게 SEC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야 비트코인 선물이나 현물이나 어차피 현물 가격이 선물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가격 조작이라고 하는 게 선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이건 차별이다. 음. 선물은 허용해주고 현물은 허용해주지 않는 건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네, 유명해요. 운용사라는 그렇죠? 곳인데 예. 이곳이 지금 그 내놓은 상품이 뭐냐면 GBTC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데 이게 반쪽 ETF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ETF 비스무리한데 ETF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ETF가 나오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탁 상품을 ETF, 현물 ETF로 전환할게요라고 예.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이 그레이스케일 쪽이 약간 그나마 이제 드디어 열이 받았습니다. 차별이다. 계속 차별이다. 주장하면서. 예. 이러면서 그 SEC 결정에 불복하는 검토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검토 청원이라고 하는 건 항소법원이 산하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요청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SEC의 결정, 이 SEC도 규제 당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법원에다가 예. 이 규제 당국이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복 소송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예. 그 비트와이즈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신청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거든요. 여기 역시 SEC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예.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SEC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송 결과가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당장 시장에서 버틴다면 SEC가 계속 버틴다라고 하면 현물 ETF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현물 ETF 승인 소식이거든요. 네. 이 승인 소식을 어떻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될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음. 진짜 비트코인 ETF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입니다. 네. 지금 크립토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음.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겨울이 왔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마침 음. 이 코빗이 보면은 음. 그 이른바 원화 계좌를 갖고 있는 5대 거래소 중에 예. 하나잖아요. 여기가 초창기부터 리서치 센터를 음.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했어요. 예. 여기 센터에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 음. 마침 보고서가 나와서 네.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갖고 네. 왔는데 제목이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음. 라는 보고서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아마 다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망하기로는 어떻게 전망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겨울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는 2022년 4분기로 판단된다라고 전망을 그리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겨울에서 벗어난다. 음. 봄이 온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전망이네요. 희망적이죠. 네. 네. 이유가 뭔지가 또 이유가 중요하겠죠. 뭐냐면 뭐. 예. 이게 이번 암호화폐 겨울의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네. 이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매크로 요인에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크립토 윈터가 언제냐면 네. 2018년 말 2019년 초거든요. 네. 이 세 번째 암호화폐 겨울이 그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금리 올렸죠, 미 연준이. 맞아요. 예. 지금과 비슷한 양적 축소에 나섰던 거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당시 암호화폐 겨울이 왔을 때도 이게 뭔가 시장 내부의 이슈라기보다는 연준이 돈줄을 조이면서 네. 그러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면 네 번째 암호화폐 겨울인데 네. 이 네 번째 암호화폐 겨울은 올해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연준이 네. 기축을 본격적으로 한. 그래서 과거 사례들과 현재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암호화폐 겨울을 벗어나는 시기는 올해 4분기일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분기부터 미 연준이 좀 맞아요. 통화 정책 방향을 살짝 좀 바꿀 것 같다. 이런 네, 전망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우리가 좀 처음 시작할 때 이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얘기해봤는데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거다 결국은. 그 소비자 물가에 관련돼 가지고 음. 바이든 대통령이 네. 물론 이게 희망을 담은 말이긴 했지만 음. 이건 피클 거야. 왜? 음. 꺾인 그 기름값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이 6월 말 되면 7월 초에 이제 김값이 좀 꺾였는데 원자재가 다 맞아요. 꺾이고 그게 이게 반영되면 반영되면 네. 당연히 CPI도 꺾이고 음. 그러면 이제 연준 돈줄 조이기도 조금 좀 음.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논리군요. 네. 예. 이 비슷하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저민 코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약세장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다음 시장 사이클을 위한 축적의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네. 바닥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2만 달러 밑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만 달러 정도 네네네. 이렇게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보면요. 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야,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 18,0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고기를 살짝 무너져서 17,000달러까지 왔다가 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2만 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그 FTX 네. 여기 CEO는 샘 뱅크먼 프리드. 미국의 거래소, 코인 네. 거래소. 예. 여기 이제 창업자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을 쳤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확인했던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닥 확인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사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입장을 넌지시 내비친 지금 거거든요. 월가 증시에서도 지금 이게 증시가 바닥이냐 아니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근데 한 20-30% 떨어졌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바닥까지 온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측면이 이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경기 침체나 위기로 가면 더 떨어진다 50%까지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양쪽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코인 시작도
비관적인 얘기도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암호화폐 전문 업체 핀볼드와 음. 여론조사 업체 핀더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암호화폐나 웹3 업계 전문가 대상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립토 윈터에 진입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응답자 중 70%가 음. 넘었고요. 예. 그 다음에 크립토 윈터가 언제 끝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네. 29%가 음. 아까 코빗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는 올해 끝날 것 끝난다. 같다라고 했는데 46% 음. 절반 가까이죠.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고요. 무려 24%는 음.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했습니다. 한 30%는 올해 끝난다. 70%는 내년 더 갈 이후까지 더 거다. 간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정도 의견이네요. 그리고 네. 전 코인베이스 임원인 톰 로베로라는 사람은 네.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려면 몇 년이 걸릴 거다라고 했어요. 몇 년이 걸릴 거다.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맞아요. 길게 갈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아마 투자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다. 아직 아직 바닥이 형성되진 않았다라고 음. 밝혀서 약간 음. 비관적인 전망 비관론도 있네요. 쪽에다가 일단.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시장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많이 네. 보거든요. 네. 블록체인 다 기록이 되니까 음. 그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간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게 장기 홀더들이 음. 있거든요. 음. 하고 채굴자들. 음. 이 사람들이 카피출레이션 음. 압력을 받고 아, 있다라고 이거 하는데 완전 항복한다는 거. 네, 맞아요. 예, 카피출레이션이 예. 다 희망 버리고 투매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목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만약에 진짜 투매가 나온다라고 음.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야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쪽과 음. 아직 더 한 번의 위기가 남았다라는 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네. 예. 자, 오늘 이제 쭉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음. 이제 뭐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증시 격언 있잖아요. 네. 무릎에 사서 음. 어깨에 팔아라. 음.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지하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수익은 조금 덜 보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닥을 확인해서 이른바 추세 전환을 확인한 다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안전한 투자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증시 격언 말씀드립니다. 네. 예. 무릎에 요새 사서 어깨 팔아라. 코인 시장이 증시랑 상당히 네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잘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한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